안녕하십니까, 신교수입니다. 오늘은 살림근육학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살림근육학 여덟 번째 시간 여러분들하고 오늘은 소흉근하고 견갑거근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참 근육을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것까지 공부를 해야 되겠어?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지 이쪽 세계에서 완벽해질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려주는 건 다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알려주는 거 다 하셔야지 완벽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고객한테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30년간 이 일을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밤에 어두워질 때까지 심한 날은 하루에 90명도 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을 오랫동안 관리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사람의 근육에도 마치 고기에 따지면 육질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고기도 사람마다 틀리듯이 또 짐승도 틀리듯이 사람의 근육이 형태와 위치는 같을지언정 사람마다 틀리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단 두 개 중요한 근육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많이 해서 목소리가 조금 둔탁하더라도 이해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팩토라리스 마이너라는 근육입니다. 메이저는 뭐죠? 대흉근이죠. 마이너는 대흉근 안에 들어있어서 소흉근이죠. 우리가 이 사각근이 완신경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목이 이렇게 C자 커브가 있을 때 경추 3번 위까지 나오는 신경은 경신경총이라 그러고 4번 밑에서 나오는 신경은 우리가 완신경총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소흉근이라는 것은 사각근처럼 이 완신경이 지나가는 하나의 길입니다. 또 혈관도 지나갑니다. 어떤 혈관이 지나가냐면은 요 밑으로는 애과동맥과 완신경총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압박이 당하면 이 맥박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한의사분들이 맥박의 그 측정을 하는 그쪽에서 맥박이 약하다, 강하다를 가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 사각근의 증상하고도 많이 좀 헷갈리는 곳이고, 소흉근을 풀면 팔로 내려가는 여러 가지 증상을 해준다. 저는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사각근은 팔 쪽으로 내려가는 모든 증상을 연결해주는 하나의 지표처럼 보고, 또 이 소흉근은 그거를 보조해주는 그거 못지않은 역할을 한다. 하나하나의 근육이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근데 관점과 개념의 상태로 한번 보자면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한 근육이라는 거죠. 시작점은 오회돌기 또는 오구돌기라고 얘기해서 까마귀 주둥이처럼 생겼다 그래서 거기서 시작을 해서 끝나는 거는 늑골 2, 3, 4 또는 5번까지 내려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구돌기에서 늑골에 붙어 있으니까 대흉근하고는 근육의 탄력도가 틀리겠죠. 대흉근은 겉에 있는 근육이 좀 푸석푸석하다면 이 소흉근은 쫀득쫀득하다는 느낌을 표현을 할까요? 그리고 이 대흉근은 우리가 피부를 드러낸 바로 볼 수 있는 어쩌면 얘기를 천층근육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우리가 이 소흉근은 어쩌면 심층근육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너무 대흉근도 천층근육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뭔가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대흉근 안에 들어있는 근육입니다. 오구돌기에서 붙어 있어서 늑골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늑골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호흡에 영향을 준다. 또 너무 기침을 하고 울릴 때 이 소흉근에도 영향을 받고요. 또 하나는 영리호흡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자분들이 맞지 않는 바지를 딱 입었어요. 숨을 몰아쉬고 자 이제부터 숨을 크게 쉬면 이 바지가 터지죠. 그걸 터지지 않게 하려고 위로 숨을 쉽니다. 안 쓰던 근육을 자꾸 쓰게 되면 이 소흉근에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영리호흡, 또 만성적인 기침, 이런 거에도 영향을 받는 근육이고, 혈관에, 손에, 맥박에도 영향을 주는 근육.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통증을 유발한다. 목발 있잖아요. 크러치가 맞지 않는 짧은 목발 내지 너무 큰 목발로 이쪽을 기대면 소흉근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기침, 너무 심한 기침은 오래 하거나 또 영리호흡에도 영향을 주는 통증을 유발하는 포인트들입니다. 대흉근도 협심증을 유발하는 하나의 증상으로 봤었죠. 대흉근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장체성 반응이라는 것을 설명을 했었어요. 내장계 질환이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의 증상, 내장체성 반응, 또
근육의 증상이 내장기에 영향을 주는 체성 내장 반응. 얘는 내장 체성 반응에 얘도 영향을 받습니다. 심근경색. 특히 왼쪽 이 소흉근은 여러분들이 임상적으로 살려주는 근육학 개념에서는 이 소흉근은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소흉근은요, 혈관이 심장 쪽으로 들어가는 곳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왼쪽 소흉근이 나이가 들면 짧아지지 않습니까? 근육이 전반적으로. 물론 소흉근만 짧아지는 게 아니에요. 몸 안에 있는 대부분의 근육이 짧아지는데 이 소흉근이 짧아지면 심장으로 가는 혈관을 압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피가 정확하게 흘러가야 되는데 압박이 되다 보니까 마치 심근경색에 영향이 와서 심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소흉근을, 특히 왼쪽 소흉근을 뜯어서 많이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 제 강의를 듣는 분 중에서 30살이 넘으신 분들은 반드시 왼쪽 소흉근을 뜯어주고, 또 고객이 오셨을 때도 차렷 자세가 아니라 팔을 조금 들은 자세에서 소흉근을 풀어주면 이 심장 쪽으로 들어가는 혈관과 혈액순환에 많은 영향을 주고 편안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그거를 간과하셔서 많은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영향을 주는 게 클 수도 있고, 또 근육을 너무 크게 보면 또 다른 게 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소흉근은 심장에 영향을 준다는 것, 소흉근은 팔로 내려가는 통증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 두 가지 한번 생각하고 보시게요. 그래서 협심증이라는 증상, 그죠? 제가 저번 시간에 협심증하고 심근경색을 구별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근육이다. 또 손을 들어서 이렇게 팔이 저리거나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요, 이렇게 들면 만약에 저린 거나 손이 더 아프면 얘는 소흉근의 문제예요. 근데 저린 게 없어지면 사각근이 편해지는 거죠. 자, 들었을 때 득은 사각근이고 더 아픈 거는 소흉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을 들어서 더 아프면 소흉근, 더 아프면 사각근.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팔이 저려요. 저릴 때 들었을 때 저린 게 없어지면 사각근에서 압박을 하고 있는 거다. 자, 저린데 요렇게 내려서 팔을 뒤로 요렇게 아톰처럼 뺐더니, 아톰이 날아가는 것처럼 뺐더니 팔 저린 게 없어졌어. 얘는 소흉근에서 눌리고 있는 거죠. 근데 올려도 저리고 내려도 저려요. 얘는 이제 목 디스크의 증상으로 좀 보자 라고 제가 공식화 시켰어요. 물론 항상 공식이라는 것은 인체에서 공식이 어딨냐 라고 여러분들이 반문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어떤 틀에다가 놓고 틀에서 벗어나는 예외의 상황을 하면 오히려 공부하기 편해지니까 요렇게 틀처럼 외우시라는 거죠. 소흉근은 요골동맥이 압박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맥박이 약해진다는 것을 아까 설명을 드렸던 거 하나랑, 상완신경의 메디알 코드, 중앙선을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이쪽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쪽으로 이렇게 감각이 둔해지거나 이렇게 저린 현상이 나타납니다. 소흉근에서 눌린 현상이죠.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차이점을 한번 내가 좀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사각근하고 소흉근의 차이점. 사각근은 정맥의 압박, 그죠? 정맥을 압박을 하고 손의 부종과 손이 이제 부어 스웰링이 오고 구부러지지 않아. 이거는 주로 사각근의 문제고요. 소흉근은 부종은 오지 않아요. 눌리면 손이 붓지는 않아요. 대신 맥박만 약해져요. 이거를 이제 경미하게 저희가 이제 맥박을 보는 그런 직업군은 아니지만,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맥박을 보시는 직업군이나 한의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눌렀을 때 맥박이 약해졌어, 왼쪽하고 오른쪽으로 소흉근에서 눌리고 있을 수 있는 확률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각근은 이 사각근 할 때는 팔을 내려서 스트레칭을 하고요. 이 소흉근은 팔을 들어야지 스트레칭이 된다는 거죠. 들어서 스트레칭 하는 거는 소흉근, 내려서 스트레칭 하는 거는 사각근. 요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하면서 보셔야 될 부분이다 라는 거죠. 자, 다시 간단하게 소흉근을 정의합시다. 소흉근을 정의하자면 신 교수는 사각근의 동생 같은 역할을 한다. 완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 영향이 생기면
손 쪽으로 내려가는 그 맥박에도 영향을 주고 손의 기능에도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사각근을 관리할 때 반드시 소흉근도 같이 좀 봐줘야 될 근육이다. 또 심장에 영향을 줘서 심근경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근육이다. 그래서 30세 이상의 고객이 오신다면 반드시 소흉근도 관리를 해줘야 될 근육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여러분들에게 통증을 유발하는 내장 체성 반응의 협심증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근육은 레바토스카플라, 견갑 거근을 설명드리렵니다. 일명 으쓱 근육이라고 합니다. 으쓱 근육. 자, 고객이 어느 날, 교수님, 아니면 원장님, 자고 났더니 고개가 안 돌아가요. 갑자기 고개가 안 돌아가요. 라고 얘기하면 으쓱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명 레바토스카플라라고 하는 견갑 거근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으쓱근이다 생각합니다. 이 견갑 거근을 보려면요, 해박적으로 승모근을 이렇게 드러내야지 안쪽에 있습니다. 결국 심층의 근육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쪽에서 볼 때는. 그래서 이 견갑거근의 기능을 가만히 보면 어깨를 들어주는 근육, 움츠리게 하는 근육, 추위에 떨었을 때 뭔가 역할을 해주는 근육, 또는 내가 전화를요 장기간 이렇게 귀에다 대고 이렇게 전화를 하고 나서 전화를 뺐어요. 그랬더니 고개가 안 펴져요. 이거는 20대 분들에게는 별로 해당이 되지 않고요. 우리 나이 또래에 있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오랫동안 전화기를 귀에다 대고 있다가 뺐을 때 이게 안 펴져. 이럴 때도 이제 견갑거근의 과긴장이 계속 유지가 될 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근육입니다. 얘의 시작점은 경추 1번에서부터 4번의 횡돌기에서 시작이 돼서 끝나는 거는 견갑골이 이렇게 있으면 내치견 요 부분에서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돼서 횡돌기하고 연결돼서 어깨를 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근육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티프넥이라는 게 뭐냐면 뻣뻣한 목, 스티프니스라고 해서 뻣뻣하게 목이 뻣뻣하게 긴장될 수 있는 그런 근육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으쓱으쓱 근육이다, 뻣뻣하다 요 얘기를 해주면서 추위 응크림 전화받기 자세에 되게 중요하다. 견갑 거근. 이제부터 제가 요 얘기를 하면서 하는 요 연장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팁이라고 표현하고 경추 5번의 기능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제부터 견갑 거근하고 능형근의 얘기와 한 가지 더 횡격막의 횡격신경의 얘기와 목 디스크 얘기를 같이 진행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견갑 거근과 능형근의 그 뿌리는 경추 5번입니다. 경추 5번에서 나와서 사각근을 통해서 나옵니다. 나왔다가 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얘 두 개를 지배하는 신경을 우리는 견갑 배신경이라 부릅니다. 도살, 스카플라, 너브. 자, 도살이 뭡니까? 등 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견갑골의 등 쪽에 신경이 어디서 나온다? 사각근을 통해서 한 줄기가 왔다가 뒤를 타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얘 두 개의 근육은 경추 5번이 지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우리 지나가는 거지만 다시 한번 복습할 게 있어요. 전사각근하고 중사각근 사이에서 여기를 근복, 중앙을 뚫고 나오는 신경이 3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견갑 상신경, 하나는 견갑 배신경, 하나는 견갑 상신경, 견갑 배신경, 장흉신경이 전사각근하고 중사각근 사이에서 나옵니다. 견갑 상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은 극상근하고 극하근이죠. 견갑 배신경이 지배하는 것은 설명했던 견갑 거근과 능형근이고요. 또 장흉신경은 전거근을 지배하죠. 이 장흉신경의 뿌리는 경추 5번에서부터 7번입니다. 여러분들이 요렇게 빠져나오는 것 중에서 견갑 거근과 능형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말씀은 천천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살림 근육하기 참 좋은 이유는 뭐가 좋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신원범 교수님이 천천히 얘기해서 좋대요. 그래서 내가 살림 근육학 8번은 천천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추 5번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얘는 횡격막에 영향을 주는 곳이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경추 3번에서부터 5번은 횡격신경이 나와서 이 횡격신경의 역할이 횡격막을 컨트롤하죠. 자, 이게 또 왜 중요한지 설명합니다. 횡격막은요, 우리 인체에서 호흡을 주관하는 근육이죠. 네.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숨을 내는 복식호흡을 하게 되면 우리 인체의 근육이 650개가 동시에 다 작동을 합니다. 그 얘기는요, 호흡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결국 근육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거고, 근육의 영향은 우리 혈관계의 정맥순환에 영향을 줍니다. 정맥순환에 영향을 주는데 그 근육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걔는 횡격막이라는 거예요. 횡격막이 움직이면 650개 근육이 움직이기 때문에 견갑 거근에 문제가 와서 고개가 뻣뻣해지고 스티프넥이 되고 어깨가 레바토 스카플라, 어깨가 올라가지 못하는 레바토 스카플라, 어깨가 올라가는 거상이 안 될 때는요, 우리 몸은 복식호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가슴으로만 호흡이 되고 깊은 호흡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경추 5번은 이 자체가 중심의 축에서 그 역할을 하죠. 자, C자목에서 가장 정점은 경추 4번입니다. 그러나 우리 목의 축은 5번과 6번입니다. 경추 5번과 6번. 그래서 주로 목 디스크는요, 5번하고 6번에서 일어나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5번하고 6번에서 목 디스크가 일어나면 대부분의 고객은 내장기의 기능 자체가 떨어져요. 특히 소화력이 확 떨어지게 돼요. 자, 저랑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들이니까 제가 팁을 알려드립니다. 내장기의 기능이 떨어져서 소화력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목 디스크 고객이 오게 되면 당신은 위장 기능이 안 좋아서 소화제를 드세요라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거나 그쪽으로 파트를 내과 쪽으로 유도를 하는데, 이렇게 목 디스크가 오게 되는 사람들은 일단은 횡격막의 기능 자체가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호흡의 양이 줄죠. 뇌의 크기는 체중의 3%고 뇌가 쓰는 산소량은 전체 소모량의 30%를 쓰는데, 목 디스크 있는 사람들이 머리가 아프죠. 왜? 뇌로 산소가 많이 못 올라가니까. 호흡량이 3분의 1로 드니까 뇌가 워낙 많은 양의 산소를 써야 되는데 산소를 많이 못 쓰니까 머리가 아프겠고, 두 번째, 호흡량이 편안하지 않으니까 일단은 이 장기에 횡격막에 붙어있던 간 또 내장기들이 움직이지 않는 기능적으로 요소들이 떨어지니까 장부의 기능도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장부의 기능도 떨어지고 호흡의 기능도 떨어지다 보니까 일단 사람은 머리도 아프고 또 항상 머리 쪽에서 일어나는 증상들이니까 좀 예민하게 나타나고, 요게 하나의 역순환적인 역할에서 문제가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근육학이나 책을 쭉 보다가 그 뿌리가 경추 5번이 걸려 있어, 6번과 5번이 걸려 있다, 3번에서 또 뭐 걸려 있다 그러면 일단은 호흡하고 연관이 있구나, 횡격막하고 연관이 있구나라는 거를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오늘 배웠던 이런 소형근육이나 다 좋은데요, 사람이 어떤 근육의 통증을 느낀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근육보다 건이거든요. 텐던. 우리가 얘기하는 힘줄이라는 파트에서 더 많은 증상들을 호소하고 몸의 변화를 일으키는 포인트가 거기거든요. 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50년씩 30년 동안 사람 몸을 만지면서 계속 느끼는 거는요, 사람의 움직임 자체와 통증 자체를 케어해 줄 수 있는 그 뿌리가 어디냐, 그건 간의 에너지거든요. 간의 에너지는 전체적으로 혈액을 뿜어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 인체에서 심장이 피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간이 제일 많은 양의 혈액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 기능이 원활해야지 우리 몸에는 순환이 원활해집니다. 근데 이 간의 기능 자체에 제일 많은 영향을 주는 게 횡격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 그 임상가들 말고
원론적으로 공부하시는 우리 해부학 교수님들하고도 제가 대화를 해봅니다. 해부학을 30년간 하셨던 모 대학 교수님하고도 설명을 해보면 제가 얘기하는 거를 해부학 교수님들은 받아들이지 못하세요. 왜? 그분들은 그냥 구조적인 거를 설명하시는 분들이지 우리처럼 기능과 근육과의 이 살아있는 유기체의 연동적인 요소를 조금 부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이쪽 계통의 분들하고 해부학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경락을 찾아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경락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결국 저는 저 스스로 결론 내린 게 경락이란 곧 근막일 수도 있겠다. 자, 근막이라고 치면 조금 이해가 되고 그 연결되는 선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물론 경락의 선들보다는 근막이 더 많죠. 크게 보자고요. 그래서 내가 저 이론이 나한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했던 내용들이 어쩌면 이 강의를 듣는 저보다 더 유능하고 똑똑하시고 더 많은 걸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신원범위가 얘기하는 거는 본인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공부했던 근본적인 교과서적인 요소와 제가 눈으로 확인했던 그 카데바들의 모습과 그리고 임상을 통해서 30년 동안 얻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편안하게 풀어드리는 겁니다. 본인에게 맞지 않는 이론은 버리셔도 됩니다. 그러나 본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그럴 수 있다라는 하나의 전제 조건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공부라는 게 그래요. 왜 배운 사람한테 하냐면 그분의 경험을 사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무료로 30년의 경험을 설명드립니다. 값어치가 없는 것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상황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제 모든 걸 이렇게 털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값어치가 없는 게 아니죠. 저 또한 대학원에서 교수고 각 대학원 경기대학교 대체의학대학원에서도 강의했고요. 단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에서도 강의했고 열린사이버대 뷰티건강디자인학과에서도 해부생리학부터 임상수기 테라피, 항노화 해독요법을 강의했고 이제 다음 학기는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에서도 강의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강의하면서 얻은 노하우와 정리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니까 부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들을 조금은 귀담아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임상에 도움이 되시고 오늘 요 두 개의 근육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소흉근은 사각근의 동생과 같은 곳이다. 완신경이 흘러간다. 또 견갑거근은 어깨를 움츠림이게 만드는 근육이지만 경추 5번에서 컨트롤하고 그 뿌리가 그래서 견갑 배신경 이렇게 연관돼서 횡격막의 호흡과 연관시키고 좀 봐줘야 될 근육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지치지 마십시오. 제가 비빌언덕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